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슈가케어 연구팀입니다. 혈당을 측정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숫자가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또 잘못 먹었나? 당뇨 관리를 제대로 못했나? 이렇게 걱정하거나 자신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은 잘하고 못한 것을 평가하는 시험 점수가 아닙니다. 혈당은 그날의 식사와 움직임, 약 복용, 수면과 몸 상태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생활 기록입니다. 오늘은 혈당 숫자 하나에 실망하지 않고 기록을 통해 나에게 맞는 당뇨 관리 방법을 찾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당은 한 번의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 혈당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의 당뇨 관리가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한 번 낮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관리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같은 음식을 같은 양만큼 먹어도 혈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날 잠을 잘 잤는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감기나 통증이 있었는지, 식후에 움직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뇨약을 평소대로 복용했는지도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한 번의 숫자보다 여러 날에 걸쳐 비슷한 변화가 반복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혈당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 성인의 혈당 조절 목표는 식전 80에서 130, 식후 2시간에는 180 미만입니다. 그러나 노인은 건강 상태에 따라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건강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 분과 여러 질환이 있거나 신체 기능이 약해진 분의 목표 혈당은 같지 않습니다. 복용하는 약, 신장 기능, 저혈당 경험과 낙상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옆 사람의 혈당이 아니라 의료진과 정한 나의 목표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 범위를 모른다면 다음 진료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제 혈당은 어느 정도로 관리하면 됩니까? 그렇다면 혈당을 기록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언제 측정했는지 적습니다. 아침 식전인지 저녁 식후 2시간인지 표시합니다. 둘째, 측정된 혈당을 적습니다. 셋째, 그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적습니다. 음식 이름과 대략적인 양 식후에 계속 앉아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움직였는지를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평소대로 사용했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넷째, 평소와 다른 몸 상태를 적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거나 감기, 통증,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날에는 짧게 표시해둡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식후 2시간, 혈당 226, 국수 한 그릇과 빵을 먹음. 식사 후 계속 앉아 있었음. 당뇨약 복용함. 긴 문장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국수 한 그릇과 빵. 식후 계속 앉아 있음. 약 복용함. 잠을 잘 못 잠. 이 정도만 적어도 혈당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기록해도 되고 앱에 기록해도 됩니다. 어디에 기록하는가 보다 혈당과 그날의 생활을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70대 김 어르신은 월요일 저녁에 국수 한 그릇과 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226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국수 양과 반찬, 약 복용 시간을 월요일과 비슷하게 유지하고 빵만 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측정한 식후 혈당은 196이었습니다. 이 기록만 보고 빵 때문에 혈당이 올랐다고 바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날의 수면이나 스트레스, 몸 상태가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조건에서 빵을 먹지 않은 식사를 2~3번 더 해보고 혈당의 변화가 반복되는지 확인합니다. 빵을 함께 먹지 않은 날에 식후 혈당이 계속 낮게 나타난다면 김 어르신에게는 국수와 빵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한 식사 방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과로 원인을 결정하지 않고 비슷한 조건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식후 활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75세 박 어르신은 화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식후 이 시간 혈당은 208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화요일과 비슷한 저녁 식사를 하고 약도 평소대로 복용했습니다. 이날은 몸 상태가 괜찮아서 식사 후 집안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식후 이 시간 혈당은 184였습니다. 두 날의 음식과 약 복용이 비슷했다면 식후 움직임이 혈당 차이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번의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비슷한 조건으로 반복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식후 활동을 찾습니다. 다만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을 때, 저혈당이 의심될 때, 몸이 아플 때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억지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몸 상태가 괜찮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한 날에만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활동합니다. 혈당은 의료진이 알려준 횟수와 시간에 맞춰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아둔 기록은 일주일에 한 번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기록을 보면서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반복해서 높거나 낮은 시간대가 있습니까? 아침 식전 혈당이 계속 높거나 점심 식사 전에 자주 낮게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그날의 식사와 활동, 약 복용 또는 몸 상태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저녁을 많이 먹은 날인지, 약을 잊은 날인지, 식후에 거의 움직이지 않은 날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다음 주에 한 가지 바꿔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국수와 빵을 함께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다면 식후에 10분 정도 움직여 볼 수도 있습니다. 약을 자주 잊는다면 복약함이나 알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바꾸면 무엇 때문에 혈당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주에는 한 가지 행동만 정해서 실천하고 혈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록보다 안전대처가 먼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이 70 미만이거나 손 떨림, 식은땀, 어지러움과 같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기록보다 저혈당 대처가 먼저입니다. 의식이 흐리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면 억지로 먹이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알린 뒤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높은 혈당과 함께 구토, 심한 갈증, 숨이 가쁜 증상 또는 의식 혼란이 나타날 때도 기록보다 의료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혈당이 높거나 낮다고 약이나 인슐린의 양을 스스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목표 범위를 벗어난 혈당이나 저혈당 기록은 의료진에게 보여주십시오. 진료를 받을 때는 최근 1주에서 2주의 기록 중에서 궁금한 날 3곳 정도의 표시에 가져가면 좋습니다. 혈당 숫자만 보여주지 말고 그날 무엇을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 약을 어떻게 복용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를 함께 설명하십시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의료진도 약과 식사 활동 방법을 더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혈당 기록 중에서 왜 이날은 다르게 나왔을까? 하고 궁금했던 날이 있습니까? 그날의 혈당과 식사, 활동, 약 복용, 몸 상태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진료 때 그 기록을 의료진에게 보여주세요. 혈당 기록은 나를 평가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내 몸에 맞는 생활 방법을 찾아가는 자료입니다. 이 영상은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이경은 교수 연구팀의 슈가케어 노인 당뇨관리 프로젝트에서 제작했습니다.